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두현입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GT를 끌고 통영에 왔습니다. 평소에 7세대 골프 TSI를 제가 끌고 다니는데요. 폭스바겐이 만든 세단을 아주 오랜만에 시승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파사트 최초로 MQB 플랫폼에서 만든 유럽형 모델인데요. 이전에 있던 차는 북미형이었고요. 그래서 상품성이 약간 보급형에 좀 가까웠죠. 그냥 뭐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차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뒤에 GT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GT는 이제 그랜드 투어러의 약자로 흔히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고성능 차에 붙이는 별칭이죠. 그래서 이곳 통영까지 장거리 여행을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4시간 넘게 고속 주행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봄 기운이 강해졌는데요. 고속 주행의 느낌은 단단하고 든든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이제 전형적인 유럽 스타일의 단단함을 나타내고요. 최고 출력은 일반 고속 주행에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추월하기 위해 가속할 때도 높은 토크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몇 시간 동안 몰아쳐도 지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시속 100km를 넘어서면 디젤 엔진의 소음과 풍절음은 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 들어오자마자 곧 있음 치러질 지방선거 홍보 포스터가 크게 보였는데요. 4월 초입 통영엔 봄이 완연했습니다. 이런 벚꽃나무는 정말 도로만 나서면 흔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봄 분위기와 어울리는 카페를 찾았는데요. 바로 카페 이봄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소박한 인테리어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카페 이름은 이제 당신이 나의 봄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봄 시즌 이곳 메인 메뉴인 벚꽃 스무디를 맛봤습니다. 체리 파우더와 생크림 그리고 벚꽃잎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봄맛을 선사했죠. 내친 김에 카레도 먹었습니다. 저녁 때라 배가 좀 고팠거든요. 허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브런치도 시켜봤죠. 때는 저녁이었지만 장시간 운전의 피로를 날려주는 아주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이곳은 아마 사계절 내내 따뜻한 기운이 맴도는 그런 카페일 것 같습니다. 통영의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강구안으로 향했습니다. 파사트 GT는 새로운 램프 때문인지 밤에 봤을 때 더 멋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회 한 접시 먹고 가면 억울할 것 같아서 중앙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즘 한창 새살이 올라 영양이 풍부한 도다리 한 마리를 포장했습니다. 도다리에 생긴 새는 광어랑 비슷한데요. 눈의 위치가 다릅니다. 도다리는 오른쪽, 광어는 왼쪽에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충무김밥과 함께 통영의 맛을 즐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통영의 바다를 보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는 거북선 호텔이란 곳인데요. 가장 특이했던 점은 주차장인데요. 벽면에 이순신과 관련된 오래된 그림을 갤러리처럼 걸어놨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에 차를 세우고 파사트 GT의 실루엣을 잠시 감상했습니다. 요즘 폭스바겐이 내놓은 신차들처럼 헤드램프와 그릴, 로고 등이 견고하게 서로를 지탱하면서 반듯하고 차분한 인상을 풍깁니다. 숙소를 나서서 이곳 통영의 명물 중 하나인 루지를 타러 갔습니다. 역시 길 곳곳엔 벚꽃이 만개해 봄 기운을 마구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파사트 GT는 도심에서 천천히 달릴 때도 편안하고 무난한 승차감을 보였습니다. 루지는 동계 스포츠의 그 루지와 조금 비슷한데요. 별도의 파워트레인 없이 내리막길을 따라 달리는 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헬멧을 쓰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엔 트랙을 따라 달리는 루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면 멀리 통영 바다도 보이고요. 이렇게 처음 타는 사람들은 일단 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규칙과 운전 방법 등을 알려주는데요. 간단합니다. 레버를 몸쪽으로 바짝 당기면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앞으로 살짝 놓으면 전진합니다. 예상했듯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더군요. 그런데 코너를 돌아갈 때는 뭔가 몸으로 느끼는 짜릿한 재미가 있습니다. 횡가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꺾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운전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요. 어린아이도 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전 혹시 몰라서 1회권을 끊어서 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탈 때는 꼭 3회권을 끊어야겠습니다. 또 봄길을 달렸습니다. 벚꽃은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러 통영 해저터널 옆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밖에 쓰여진 메뉴만 봐도 침이 막 고이더라고요. 반찬으로 나온 새끼 갈치들도 신기했고요. 새콤달콤할 것 같은 멸치 회덮밥을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멸치가 아닙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손가락만한 멸치인데요. 이곳 사장님께서 먹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밥을 넣어 비비기 전에 봄 채소랑 먼저 멸치회를 버무린 다음에 그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밥을 넣어서 비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맛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 도다리 쑥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와, 속이 그 뻥 뚫리는 맛이 정말 봄에 먹을 수 있는 해장국 중에 세계 최고로 제가 인정합니다. 어젯밤에 왔던 강구안 항구로 왔습니다. 낮 풍경은 밤과 달리 분주했는데요. 고기를 말리는 어부들과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려는 식객들, 그리고 갈매기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안을 둘러볼 수 있는 거북선 모형도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바쁩니다. 강구안 안쪽에 있는 거리를 잠시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엔 백석과 이중섭 등 통영에서 머물다간 예술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여행자들이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색적인 카페들도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거리에서 파는 자석을 샀는데 백석 시인의 시 한 구절이 통영이 어떤 곳인지 한 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서피랑으로 향했습니다. 서피랑은 서쪽에 있는 벼랑이란 뜻인데요. 동피랑과 더불어서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곱게 채색된 골목과 날것의 골목을 두루두루 걸을 수 있는데요. 누각이 있는 서포루로 올라갔습니다. 서포루는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군용 초소로 쓰였던 누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선정했을 만큼 이곳 강구안 일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죠. 서포루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없이 가뿐해졌습니다. 잠시 앉아서 활짝 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꽃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날만큼은 이 꽃나무들이 뿜어내는 봄 기운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죠. 통영의 따뜻한 바닷바람과 함께 너울거리는 꽃잎들을 그렇게 한참 바라보며 짧은 이번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인근 항구에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이틀 동안 든든한 발이 되어준 이 파사트 GT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차체에 녹아든 직선들이 반듯한 이 차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 보였는데요. 실내는 평소에 보던 제 골프와 속살이 닮았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담백하죠. 운전대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의 버튼들이 달려있는데요.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도 기존의 폭스바겐 취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골프 드라이버인 저에게는 꽤 익숙한 인터페이스죠. 작게 달린 저 아날로그 시계가 뭔가 고급스러운 브로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운전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였습니다. 다양한 운전 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뒀는데요. 운전석 시트는 장거리 운전에도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쿨러가 들어가 있어서 평소 열이 많은 저에게는 아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이 파사트 GT는 휠 베이스가 전에 비해서 74mm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뒷좌석 레그룸은 확실히 넓었고요. 이 정도면 4명이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랜드 투어러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폭스바겐의 신차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파사트 GT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의 봄이 빨리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